여러분들과 또 시민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지금의 서울시장 선거에서 부동산 문제가 굉장히 심각합니다. 어제 저희 오세훈 서울시장 후보 캠프에서 부동산 지역 시민 대책회의를 출범하고 이번 서울시장 선거에 부동산에 관한 시민의 주관적을 지키겠다는 의지를 강력히 피력한 바 있습니다. 오늘 2차 시민 대책회의를 바로 이곳 광진구에서 진행할 예정인데요. 먼저 오세훈 후보님의 말씀을 좀 듣고 그리고 난 다음 오늘 이 자리에 참여하신 시민 대표님들 또 이창무 서울부동산 정상화특위 위원장님도 함께 해주셨는데 같이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잘 안 들리셔서 아마 마이크를 쓰라고 그러시는 요청이 있는 것 같은데 선거법이 아주 엄격합니다. 네, 그래서 마이크를 대고 하게 되면 뭐 공약 발표나 이런 얘기를 할 수가 없어서 할 수 없이 저 뒤에 계시는 분들은 잘 안 들릴 수가 있는데 육성으로 하는 점 조금 좀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목소리를 최대한 키워보겠습니다. 예, 이 부동산 지옥 문이 열리기 시작했습니다. 집이 있는 분들은 있는 분대로, 없는 분들은 없는 분대로, 또 집을 계속 가지고 계시려는 분들은 그분들대로, 또 팔려는 분들은 팔려는 분대로, 살려는 분들은 살려는 분들대로 다 지옥 문이 열렸습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예를 들면 집이 없어서 전세, 월세 사시는 분들, 요즘에 부동산 가면 전세 물량 나와 있는 거 있습니까? 없습니다. 제가 어저께도 다른 부동산에 가봤는데요. 성동구의 행당동에 부동산에 가봤는데 한 6천 가구 정도 있는 두 개의 단지가 마주보고 있는 단지인데 한 평형당 매물이 전세 매물이 하나 있거나 아무것도 없거나 그런 상황입니다. 아마 이곳 광진구도 비슷한 상황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나와 있는 물건이 이러니 가격이 올라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또 월세로 돌린다고 해도 울며 겨자 먹기로 월세로 쫓아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또 가격을 달라는 대로 주다 보니까 올라갈 수밖에 없는 거죠. 이런 부동산 지옥 누가 만들었습니까? 모르세요? 예, 이재명 대통령이 만들었죠. 지금 전부 실거주하도록 조치를 해놔가지고 실거주하느라고 더 이상 전세나 월세 물량이 나오질 않는 겁니다. 또 그냥 집을 가지고만 있어도 세금이 많이 나오게 생겼습니다. 이 부동산 공시지가라는 게 있습니다. 이미 들어가시면 각자 사시는 집의 공시지가를 보실 수 있습니다. 서울 시내 전체에 18.6%인가 이렇게 올랐습니다. 오면서 자료를 보니까 광진구는 22%가 올랐습니다. 이렇게 되니까 가만히 가지고만 있어도 부동산을 가지고 있는 보유세가 올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이거 그 집주인들이 올렸습니까? 이 정부가 올렸습니다. 또 집을 그대로 갖고 있는 분들도 그렇지만 팔려고 하면 어떻습니까? 장특공제다, 무슨 뭐 장기 보유해서 가지고 있는 거를 세금을 깎아준다 해서 믿고, 나라를 믿고 가지고 있었는데 난데없이 팔게 되면 양도소득세를 많이 물리겠다고 합니다. 오랫동안 가지고만 있어도 한 40%, 그 다음에 들어가 살았으면 또 거기에 추가로 40%, 이렇게 해서 팔고 나면 그 돈으로 비슷한 가치의 집으로 옮겨갈 수가 있었는데 이제 오래 갖고 있었던 건 쳐주지 않겠다고 합니다. 그러면 그 가격으로 다른 집으로, 같은 가치의 집으로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또 살려고 마음 먹으면 살 수 있습니까? 은행에 가서 유흥자를 받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인생 새롭게 시작하는 신혼 부부들 같은 경우에, 또 청년들 같은 경우에 집을 마련하려면 부모로부터 거액을 상속받은 청년이 아니면 집을 사는 게 불가능해졌습니다. 이렇게 갖고 있지도 못하고 팔지도 못하고 사기도 어렵고 이런 상황이 됐는데도 아무도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이번 서울시장 선거를 통해서 분명히 문제를 제기하고
이 자리에 함께해 주신 여러분들의 목소리를 통해서 이러한 현실을 우리 전 서울 시민들이 충분히 알고 공유하고 그래서 그 해결책을 모색하는 그런 선거가 됐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으로 이 자리를 찾았습니다. 조금 있다가 많은 분들의 말씀이 있으실 겁니다. 이런 말씀을 통해서 실제로 지금 제가 드린 말씀이 현실인지 확인도 해보고 그리고 해법을 마련하는 순서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오늘 이 자리 기자회견에 오신 네 분의 이야기를 성해드리려고 합니다. 제 첫 번째는 신혼부부이고 작은 빌라를 하나 갖고 있는 청년 이재양님의 발언을 먼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할 얘기가 많아서 좀 글을 보면서 좀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자양 1동 건대 모아타운 통합총무 이재학입니다. 이런 자리를 통해 청년들의 목소리를 전달할 수 있게 되어 진심으로 영광입니다. 오늘 저는 서울에서 가정을 꾸리고 내일의 희망을 일구고자 고군분투하는 이 시대의 평범한 청년 가장들과 사회 초년생들을 대변하여 이 자리에 섰습니다. 현재 서울 아파트 평균 가격은 15억이 넘습니다. 부모의 도움이나 막대한 자산 없이는 평생을 성실히 일해도 서울에 내 집 한 칸 마련하는 것이 불가능에 가까운 현실입니다. 이제 청년과 신혼부부들에게 서울은 살고 싶은 곳을 넘어 감히 살 수 없는 곳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첫째, 징벌적 세제와 경직된 대출 규제가 주거 사다리를 완전히 끊어놓았습니다. 다주택자의 압박 정책은 오히려 전세 소멸과 월세 폭등이라는 부작용을 낳았고 자산 형성이 부족한 청년들이 그 직격탄을 맞았습니다. 무엇보다 내 돈으로 내 집을 사겠다는 청년들에게조차 엄격한 대출 규제를 적용하는 것이 너무나 가혹합니다. 최소한 실거주 집이 필요한 청년들에게는 금융의 문을 열어주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최소한 빌라에서 시작해 아파트로 나아가는 한 단계 발돋움할 수 있는 희망이 살아있는 서울을 기대하고 싶습니다. 둘째, 임대주택과 노후빌라 공급 위주의 대책은 근본적인 대안이 될 수가 없습니다. 정부와 LH가 경매주택을 인수해 청년 임대주택을 늘리고 있지만 평생 임대주택에만 머물러 하는 청년의 세대가 과연 행복할 수 있을지 의문이 드는 생각이 듭니다. 자본주의 시장에서 자산의 형성의 기회를 박탈당한 채 임대계약을 만료를 걱정하며 노년을 맞이하는 게 진정 청년을 위한 길인지 저는 묻고 싶습니다. 또한 단순히 빌라만 많이 지어 공급 수치만 채우는 것이 저는 답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불편한 주차장과 가파른 계단을 감수해야 하는 낙후된 주거 환경은 청년들이 꿈꾸는 미래가 아닙니다. 우리 청년들도 서울 시민으로서 쾌적한 환경에서 잠을 자고 안전한 공간에서 아이를 키우며 하루하루 내 삶이 나아지고 있구나라는 확신을 얻고 싶습니다. 셋째, 실거주 중심의 경직된 정책은 사실상 청년 서울 추방 정책입니다. 서울에 직장을 둔 청년들에게 실거주라는 엄격한 잣대만을 대는 것은 수도권 밖으로 나가라라는 선고와 다름이 없습니다. 열심히 일해도 집 한 채 살 수 없는 현실 속에서 젊은 세대는 점점 희망을 잃고 있습니다. 직주 근접은 청년 삶을 질을 결정하는 데 최소한의 권리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특별한 시기마다 나오는 일시적인 선심성 지원금을 바라는 것이 아닙니다. 국가와 지자체는 이 시대의 청년들이 희망을 품고 살 수 있는 집, 안심하고 일할 수 있는 안정적인 직장, 그리고 나 자신, 우리 가정을 온전하게 보호할 수 있는 시스템을 제시해 주셔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원하는 국가의 역할이자 서울의 모습입니다. 서울에서 열심히 일하는 미래를 꿈꾸는 청년들의 희망이 더 이상 꺾이지 않기를 바랍니다. 오세훈 시장님께서 추진하시는 정책들이 우리 청년들에게 실질적인 주거 사다리가 되어 서울이 다시금 청년들이 도전하고 정착할 수 있는 기회의 땅이 되기를 간절히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은 대한민국의 대표적인 부동산 전문가이십니다. 한양대학교 교수님이시기도 하고요. 오세훈 후보 선대위에서 서울 부동산 정상화특위위원장을 맡고 계신 이창무 교수님을 발언을 듣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성함이 어떻게 되시나요? 이재학입니다. 이재학 선생님. 걱정입니다. 저도 사실은 딸내미가 있는데 어제도 방송에서 그 얘기를 했는데 이 친구가
경기도 쪽에 이제 신도시에 살고 있어요. 전세로. 근데 이번 정부 들어서서 야, 집 좀 사라. 집 좀 사라. 그래도 네? 집을 사라 해도 집을 안 사는 거예요. 근데 요번에 이제 뭐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를 중지한다고 이러면서 잠깐 시장이 출렁했잖아요. 근데 그 사이에 좀 샀으면 좋겠다라고 계속 종용을 했는데 결국은 안 사더라고요. 근데 문제가 뭐냐면 아버지로서 걱정이 되는 게 이제는 매매 시장의 문제가 아니라 이게 다주택자와 관련된 규제를 강화를 하니까 또 실거주를 요구를 하니까 뭐 사람들이 원하는 곳에 거주하던 사람들을 몰아내고 소유자가 들어와서 살아요. 근데 그 소유자는 사실 거기에 살 필요가 없는 사람들이거든요. 이제 그런 식의 어떤 실제 필요한 곳에 못 사는 사람들이 들어오고 살고자 하는 사람 밖으로 나가는 구도 속에서 전세 매물이 사라지고 막 이런 상황 속에서 전세가 오르고 월세 오르는 그런 구도가 굉장히 심각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얘기가 지금 시장의 문제의 원인이 뭐냐라고 이제 정치인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렇게 시장을 살펴보는 저의 관점에서는 이번 정부가 들어서면서 많이 변했습니다. 특히나 전월세 시장은 굉장히 안정적이었거든요. 이번 정부 시작하기 전에는. 근데 이재명 정부가 시작이 되면서 지금까지 전세만 1년이 안 되는 기간 동안 한 10%, 월세도 10% 올랐습니다. 전세를 찾기 힘듭니다. 그래서 제가 걱정하는 게 뭐냐면 야, 네가 전세를 계속 끝까지 머물러 있을 수 있다면 좋겠지만 청약 받기 전에 전세 못 찾는 상황이 되면 어디 갈 거니? 이게 걱정인 거죠. 그래서 그 아버지로서 입장에서 청년의 주거라는 게 굉장히 심각한 상황으로 치닫고 있다는 게 저는 피부로 느끼고 있습니다. 피부로. 그래서 사실은 이번 뭐 제가 학교에 있는 사람이라서 이런 뭐 선거와 관련된 정치적인 그런 모임이나 이런 데 끼는 사람이 아닌데 이번은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 시점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전 정부가 사실은 제 역할을 했어야 되는데 역할을 하면서 시장의 정상화를 어느 정도는 돌려놓고 뭐 다음에 진보 정권을 맞더라도 다시 또 견딜 수 있는 그런 시간이 있었는데 이제 그 버퍼가 없이 바로 진보 정권이 달아들었습니다. 그래서 너무 강한 어떤 과도한 규제들이 도입되는 이제까지 보지 못했던 뭐 최근에 있어서는 그 장기 보유 특별 공제를 그 보유에만 인정을 하고 보유는 인정하지 않고 거주만 인정하겠다라는 식의 과한 어떤 선택들이 이루어질 수 있는 그런 어떻게 보면 우리가 경험하지 못했던 뭐 시장님이 얘기하셨던 것처럼 지옥을 맛볼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서 사실 학자로서 이런 흐름에 대한 부분을 조금은 되돌려야겠다라는 또 사명감을 갖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런 역할을 사실은 오 시장님이 하고 계시는 거고요. 단순하게 이게 뭐 그 저기 있는 이름이 제가 정확히 얘기했나? 정원호 그 시장 후보님과의 경쟁이 아니라 저는 이재명 정부와 여권 전체와의 경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정책적인 부분에 있어서 단순한 서울의 바운다리를 넘어선 굉장히 막대한 역할을 하고 계시다고 생각을 하고 그런 면에서 뭐 저는 학교에 있지만 어쨌든 많은 지원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제가 학자로서 이렇게 시장님을 뵈면 굉장히 부동산이나 도시에 대한 이해도가 높으세요. 그래서 오늘도 얘기 들어보면서 이해도가 높으시구나. 그리고 나오는 정책들에 대한 부분도 실무적인 세세한 것들 다 챙기고 계시기 때문에 던져주는 한 건 한 건들이 가지는 실효성과 현실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기대를 합니다. 정치적으로도 좋은 성과를 내기를 기대를 하면서 하여튼 제가 도울 수 있는 한 좀 도와드리도록 애쓰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아마 공동 토론들을 보면서 대한민국 부동산 하면 나와서 객관적인 입장을 견지하고 얘기해 주신 학자로서의 역할을 해봤지만 도저히 지금 현재 무너지고 있는 부동산 상황을 견디기 어려운 상황에 나오셨다는 목소리가 울림이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다음은 주민분의 목소리를 한번 더 청해 듣겠습니다. 자양 4동 A구역의 신속 통합 기획을 이끌고 있는 강노경 위원장님의 목소리를 들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오늘 저는 주거환경 개선을 간절히 바라는 1,530명의 토지 등 소유자와 6,000명 가족들의 생생하고 절박한 현장에 목소리를 전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저는 자양 4동 A구역 재개발 추진 준비위원회 박노경 추진위원장입니다.
저희 자양사동 A 구역은 최근 단 23일 만에 조합 설립 동의율 75%를 달성하는 놀라운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하지만 이 기적과 같은 결과를 두고도 현장에는 기쁨보다 묘한 긴장감과 불안이 감돌고 있습니다. 다가오는 6월 지방선거 결과에 따라 행정의 연속성이 끊어지고 과거 10년간 겪었던 정비사업의 암흑기가 또다시 되풀이되지 않을까 하는 위기의식 때문입니다. 현재 정비사업 현장에서 체감하는 가장 큰 장벽은 겹겹이 쌓인 규제와 세금 부담입니다. 당장 작년 10월 발표된 대출 규제로 인해 관리 처분 이후의 이주비 대출은 불투명해졌고, 여기에 더해서 가파른 공시지가 인상과 과도한 보유세는 원주민들의 정착률을 떨어뜨릴 것으로 예상합니다. 현장에 숨통을 조이는 이런 탁상공론식 규제들로 인해 일부 토지 등 소유자들은 동의를 주저할 수밖에 없고, 순항하던 사업들은 큰 암초를 만나고 있습니다. 집을 팔고 싶어도 장기 보유 특별 공제 폐지 논의 등 양도세 폭탄이 두려워 퇴로마저 막혀 있는 상황입니다. 양도세를 내느니 자식에게 증여하겠다는 원성이 자자하고, 시장의 매물은 잠기고 주택 공급은 더욱 말라붙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지금 대한민국 부동산 시장에 필요한 것은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정책에 대한 신뢰와 원활한 공급 확대입니다. 오세훈 시장께서 만든 공공의 지원과 빠르게 인허가 절차를 진행시키기 위한 통합심의 덕분에 저희 자양사동 주민들은 여기까지 올 수 있었습니다. 현재의 정비사업 기조가 흔들림 없이 이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규제가 아닌 지원으로, 징벌이 아닌 상식으로 부동산 정책의 큰 틀을 바로잡아 주시기 바랍니다. 낡은 집을 허물고 쾌적한 보금자리를 만들고자 하는 평범한 시민들의 소박한 꿈이 실현될 수 있도록 부디 현장에 활로를 열어주시길 강력히 촉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규제가 아닌 신뢰라는 말씀이 아마 많은 분들께 동의 공감을 이끌어낼 거라고 생각합니다. 마지막 발언을 좀 들어보고자 하는데요. 자양동 모아타운 지역을 이끌고 있는 박래욱 위원장님 자리에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서울 시민 여러분, 서민의 꿈을 짓밟는 부동산 지역을 함께 멈추게 하여 주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자양일동 건대모아타운 통합추진위원장 박래욱입니다. 오늘 저는 평범한 이웃들의 간절한 내 집 마련의 꿈이 무너져가는 참담한 현실을 시민 여러분께 고발하고 우리의 생존권을 지키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첫째, 저층 주거지와 낡은 빌라촌 주민들의 절실한 애침을 들어주십시오. 현재 강진구의 아파트 비율은 21.6%에 불과합니다. 오랜 세월 농물과 주차 전쟁, 흘러마된 주거 환경 속에서 우리는 묵묵히 버텨왔습니다. 우리 아이들에게만큼은 깨끗하고 안전한 환경을 물려주고 싶다는 간절함 하나로 저희 건대 모아타운은 단 22일 만에 조합 설립 동의서 진구 완료라는 기적을 만들어냈습니다. 이것이 현장 주민의 피 맺힌 열망입니다. 둘째, 규제로 꽉 막힌 부동산 지역, 서민과 소상공인만 죽어갑니다. 또한 정부의 11호 부동산 대책 이후 현장은 그야말로 멘붕에 빠졌습니다. 조합원 지위 양도를 온천 봉쇄하고 이주비 대출마저 틀어막으니 재개발 사업은 중단 이익입니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자가 거래는 실종되었고 전세는 씨가 말랐으며 월세는 폭등하고 있습니다. 청년과 노인은 주거 난민으로 전락하고 있으며 공인중개사, 인테리어, 이삿짐 센터 등
골목 상권 소상공인들은 피눈물을 흘리고 있습니다. 셋째, 정치가 서민의 주거 안정을 멈춰 세워선 안 됩니다. 지금 현장에 다가오는 선거 결과에 따라 모아타운이나 신속통합기획처럼 겨우 물꼬를 튼 서울시의 정비사업들이 올 수도 될 수도 모른다는 극심한 공포가 팽배해 있습니다. 특정 정파나 정권의 논리가 서민의 주거 환경 개선을 가로막아서는 안 됩니다. 서울 시민 여러분께 강력히 호소합니다. 재건축, 재개발은 투기가 아니라 생존입니다. 시장 논리에 부합하는 유연한 대책과 원활한 주택 공급만이 작금에 미친 전 월세와 주거 불안을 잠재울 유일한 해법입니다. 정부의 파격적인 금융 지원과 규제 완화가 이루어지고 정권과 무관하게 우리의 재개발 사업 중 정기 사업이 흔들림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시민 여러분께서 힘을 모아 주십시오. 저희 자양일동 건대 마화타운의 절박한 시작이 낡은 주거지로 고통받는 서울 시민 모두의 희망이 될 수 있도록 함께 목소리를 내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26년 5월 7일 건대 모아타운 통합추진위원장 박내욱. 감사합니다. 재건축, 재개발은 투기가 아니라 생존이라는 말씀이 굉장히 울림이 있습니다. 네 분 시민 그리고 전문가분의 이야기를 들었는데요. 오늘 자리한 후보님께서 마무리 발언을 좀 해주시고 그 다음 기자님들 많이 오셨는데 마무리 발언 이후에 질의응답을 좀 받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전에 이 부동산과 관련된 많은 불편을 느끼시고 또 고통 속에서 개선책을 요구하시는 시민 여러분들의 목소리를 들을 기회가 있었습니다. 이번 이 일은 이번 선거를 전후해서 어떻게든 이 수요를 억제하는, 다시 말해서 대출을 제한하고 이 세금을 중과하는 방법으로 선거 기간 전후해서 부동산을 잡았다라고 하는 그런 국민적 평가를 받고 싶은 이재명 대통령의 무리한 욕심 때문에 생긴 일입니다. 이 고통을 왜 서민들이 더 극심하게 느끼고 그걸 극복하기 위해서 이렇게 마음고생을 해야 됩니까? 실제로 아마 이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는 이제 5월 9일이면 그 분수령을 넘어가게 되는데, 그렇게 지나가고 나서 선거 때까지 아직도 한 달 가까이 남아있기 때문에 이 분위기를 이어가기 위해서 이른바 장특공, 1가구 1주택이라도 장기 보유한 분의 경우에는 보유나 실거주를 조건으로 해서 세금을 감면해주는 이 제도까지 건드리겠다는 선언을 하면서부터 이 전세난과 월세 폭등이 시작이 된 겁니다. 대통령은 이런 서민들의 절규에 가까운 목소리를 부디 귀담아 들어서 아무리 선거도 중요하지만 이렇게 정말 어렵게 전세와 월세를 살 수밖에 없는 분들이 이사도 못하고 또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서 동분서주해야 되는 이런 서민들의 고통을 눈여겨 봐서 이 정책에 대한 전면적인 재검토를 촉구하는 바입니다. 또 서울시장 후보로 출마한 정원호 후보도 이런 사실을 모르고 있지 않습니다. 본인이 이재명 대통령에 의해서 선택이 돼서 이른바 명픽 후보로 민주당의 서울시장 후보가 됐는데, 그런 지위를 이용해서 대통령께 정확하게 이런 시장 상황을 가감없이 전달하고 무엇이 해법이냐, 결국 무리하게 추진하고 있는 이 장특공제 폐지, 이거 근본적으로 제고한다 하는 약속을 받아냄으로써 이 어려움 속에 있는 서민들의 문제를 해결하는데 앞장서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이런 서울시의 주택과 관련된 모든 이해관계자들이 다 겪고 있는
이런 지옥과 같은 현실 제가 앞장서서 하나하나 풀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이렇게 함께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자, 그럼 여기 정리를 조금만 하고 난 다음 기자님들 저 질의응답을 좀 받아야 되니까요. 여기 현수막이랑 조금 정리만 좀 해주시죠. 네. 재개발은 누구를 위한 재개발인가 말씀 좀 해주세요. 집안일 서민들을 위한 개발인지 원주민을 떠나면서 집도 전도 없이 빚더미에 앉히는 것이 재개발인지 설명 좀 해주세요. 기자님들 오시면은 가까이 오시면 예, 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가까이 오시면 시작하겠습니다. 저희 같은 사람들은 벌써 반대합니다. 네. 반대하는 쪽에 저 우리가 박수선 들어주세요. 예. 네, 잘하겠습니다. 네, 조금 이따 저는 85세고 우리 집 주인은 93세입니다. 그러면 모아주택을 새로 한다고 해도 한 8년 내지 10년은 걸릴 건데 그곳에 들어가서 살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 다음에 또 질문하고 싶은 거는 찬성 동의율이 80% 이상이 돼야지 찬성된다 그랬는데 그게 어느 날인가 75%로 바뀌었어요. 그거 바뀐 거는 왜 바뀌었는지, 그 다음에 모아주택은 민간 주도로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관에서 관여를 하시는지 그거 궁금합니다. 네, 그 잘 다음에 알겠습니다. 대책이 저는 자양 이동에 살고 있습니다. 10평짜리 빌라나 60평짜리 가구주나 평당 값이 같으면 되는데 10평짜리 그 빌라는 평당 값이 지금 뭐 말인즉슨 1억이 넘는다 그래요. 저희가처럼 한 사람이 50평, 60평 가지고 있는 사람은 그거에 반도 안 된다고 그래요. 그리고 노인네들은 담은 얼마라도 거기서 월세 나오는 거 가지고 나머지 여세는 살아요. 그러시죠. 여러 가지 생계 수단입니다. 그런데 8년이 걸릴지 10년이 걸릴지 모르면 그동안에 우리는 입 닫고 사는 거죠. 예, 좀 이따 답변 드리겠습니다. 절대 결사적으로 반대합니다. 네. 반대하는 사람이 몇 명 있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참고해 요 기자분들 질문 받고 답변 드리고 답변 드릴게요. 네, 조금만 기다려 주십시오. 네. 오래 기다리셨습니다. 오늘 기자회견 했는데요. 뭐 관련된 내용부터 시작하고 네, 조금만 정리되면 다시 할게요. 네, 네, 말씀 카메라 준비됐습니까? 질문 주시죠. 네, 질문 주시면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네, 수원 김진욱입니다. 시장님 그 공소 취소 관련해서 여쭙습니다. 뭐요? 결과적으로 공소 취소요. 네, 공소 취소. 예. 결과적으로 개혁신당과 방역 단체장 후보들 연석회의 등 공소 취소 특검법에 있어서 대통령의 입장이든 정원호 후보에 대한 입장이든 내놓으라고 하고 있지만 선거 이후에 특검법 논의가 미뤄지면서 흐지부지 될 것 같다는 우려도 있는데요. 실질적으로 대통령이나 정원호 후보 또는 민주당의 반응의 즉각적인 반응을 이끌어내기 내거나 강제하기 위한 실효적인 수단은 사실 크게 없어 보이는데 이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예, 결국은 국민 여론이 아마도 그 결과에 또 이 공소 취소를 위한 특검 법안의 진행 경과에 영향을 미치리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그 논의에 초입에 들어섰다고 생각을 하고요. 어제 그제 이렇게 며칠 동안 있었던 민주당 관계자들의 발언이 아마 많은 국민 여러분들의 공분을 불러일으키는 결과를 초래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정무수석이 대통령의 의중을 반영한 발언을 통해서 추진 의지를 분명히 했습니다. 시기와 절차를 논의해달라. 결국 내용은 그대로 전제로 해서 절차와 시기를 논의해달라는 뜻으로 해석이 됩니다. 더군다나 그 발언 중에 이 특검법 발의와 통과에 대해서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이 됐다 하는 표현을 유의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아마 그것을 전제로 그 발언의 진의를 가늠해 보면 아마도 선거 전에는
여론의 역풍이 무서워서 본격적으로 진행하는 것은 자제하겠지만 선거 이후에 특히 선거를 승리하고 나면 그것을 동력으로 해서 본격적으로 공소 취소 특검을 시작하겠다는 선전포고, 대국민 선전포고로 읽힙니다. 또 어저께 있었던 민주당의 박성준 의원의 인터뷰 내용을 되짚어보면 우리 국민의 10명 중에 8명, 9명은 공소 취소가 무엇인지 알지도 못하고 관심도 없다. 뭐 이런 취지의 발언을 공개적으로 했습니다. 이 말 뜻은 우리가 추진을 하더라도 관심도 없고 많은 분들이 그것이 어떤 결과를 초래할지 모르니 우리는 그거 개의치 않고 선거 때라도 논의할 수 있고 선거 끝나고 나면 밀어붙이겠다라고 하는 어떤 의지가 읽히는 발언으로 분석이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정원호 후보의 입장입니다. 뭐 대통령은 정무수석을 통해서 입장을 분명히 했으니까 그렇게 알아들으면 되는데 1000만 서울시를 이끌겠다고 하는 민주당의 정원호 후보는 이것을 질문을 받을 때마다 그건 정쟁이다. 나는 거기에 관여하지 않겠다. 뭐 이런 입장을 지금 견지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그 어저께 나왔던 역사적인 망언, 다시 말해서 국민들은 이 공소 취소에 대해서 알지도 못하고 그리고 안다 하더라도 우리가 거기에 개의할 뜻이 없다, 마음이 없다라는 취지의 발언을 한 그 박성준 의원이 정원호 서울시장 캠프의 공동 본부장입니다. 그리고 그 문제의 공소취소 특검법을 대표 발의한 분이 천준호 의원인데 그분 역시 정원호 후보 캠프의 공동 본부장입니다. 두 분 다 캠프에서 아주 중책을 맡고 있는 사실상의 실세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인은 뒷짐지고 그 사안에 대해서 정쟁으로 치부하면서 거기에 관여할 생각이 없다라고 하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는 것은 저는 1000만 시민의 서울시장 후보로서 기본적인 결격 사유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이렇게 민주주의를 근본부터 파괴하겠다는 발상이 백주대낮에 21세기에 대한민국에서 벌어지고 있는데 수도 서울에 수장을 하겠다는 분이, 수도 서울을 이끌겠다는 분이 이런 정쟁으로 치부하는 마음가짐으로 임할 수 있겠는가 하는 것은 많은 서울 시민 여러분들께서 분노하실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그런 의미에서 사흘 전에 개혁신당과 연합 전선을 구축을 해서 지속적인 반대 운동을 펼쳐나가기로 합의를 했고 또 우리 국민의힘 전국 광역 지자체 장 후보들이 함께 모아서 뜻을 표했고 계속해서 지방에서도 연이어서 오늘까지 그 입장표명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런 국민적인 공분을 분명히 이번 선거의 표심을 통해서 보여드림으로써 선거 후에 혹시라도 있을 이 추진에 결정적인 변수를 만들어 주실 것을 유권자 여러분들께 호소드리는 것입니다. 네, 다음 질문. 아이뉴스 입사 김한기입니다. 지금 국회 본회의에 개헌안이 상정돼 있는데 정원호 후보 측에서 이제 보수의 구심점이 되겠다는 시장님의 발언을 언급하면서 개헌에 대해서 그동안 일관되게 반대하셨는데 좀 찬성해야 되는 거 아니냐 그런 좀 입장을 들었는데 거기에 대해서 입장이 있으신지? 개헌은 충분한 국민 사이의 공감대 형성을 위한 절차가 그 개정 결과보다도 훨씬 더 중요한 사안입니다. 헌법을 개정함에 있어서 일부 개정이라 하더라도 국민들 사이에서 그 헌법 개정이 시도되고 논의된다는 사실이 충분히 알려지고 담론이 형성된 상태에서 법안이 헌법 개정안이 제출돼야 되는데 전혀 그렇지 못한 상황이라는 것은 아마 여러분들도 다 알고 계시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일찌감치 이 문제는 그 절차적인 담론 형성의 헌법 개정 필요성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진 바가 없다라는 점을 지적한 바가 있고요. 이 점을 전제로 해서 판단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다음 질문 주시죠. 안녕하세요. 팬앤마이크 성재림입니다. 아까 말씀하셨듯이 개혁신당과 함께 청년운동 진행 중이시잖아요. 지금 2만
있고요. 그다음에 이재명 대통령 공소 취소 특검 관련해서 뭔가 공동 대응할 여지는 없는지. 예, 이미 선거 국면에 돌입을 했기 때문에 어떤 사안이든 후보자의 입장과 메시지가 국민 여러분들께 아마 잘 전달이 될 기회가 보통 때에 비해서는 더 많다고 생각합니다. 자연스럽게 당 지도부와는 역할 분담을 통해서 이러한 문제 제기를 지속적으로 해 나갈 생각이고요. 마침 오늘 아침에 언론사 행사가 있었습니다. 그 자리에서 이준석 대표의 설명을 듣고 지금 현재 한 2만 5천 명 정도 서명이 진행되고 있다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계속해서 힘을 모아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먹구름이 좀 몰려오는 것 같은데 마지막 질문 하나 받고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그 김정철 개혁신당 서울시장 후보가 시장님을 선관위 신고한다 이런 페이스북 하고 계신 거더라고요. 5월 3일날 서울시장대 축구대회에서 발언한 게 사실상 선거 운동이다 이런 취지인데 여기에 대해서 입장이 있으신지. 네, 선거법이 굉장히 엄격하고 복잡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혼선이 생길 수 있는 여지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오해의 소지가 있다면 추후에는 유사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계속해서 신경을 써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정도로 정리를 좀 하겠습니다. 굳은 날씨에도 찾아주신 언론 여러분 고맙습니다. 주민 여러분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요거는 좀 치우고요. 치워도 돼요, 아까. 네네. 주민 여러분들이 다수가 원치 않으면 사업은 동력을 갖출 수가 없습니다. 다시 말해서 힘을 받아서 진도가 나가는 게 불가능합니다. 이런 사업은 절대 다수의 주민들의 동의가 없으면 관공서에서 도와드리고 싶어도, 다시 말해서 서울시나 자치구가 도와드리고 싶어도 도와드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보통 설명드린 이 신속통합기획과 같은 최근에 재건축이나 재개발이나 모아타운을 추진하는 데 있어서 힘을 받을 수 있도록, 속도를 낼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제도를 정비하고 보완을 해서 빨리 진행될 수 있도록 도와드리는 건데, 만약에 그 동의율이나 그 밖에 다른 조건을 갖추는데 주민들 사이에 동의가 이루어지지 않고 갈등이 있게 되면 도와드리는데 한계가 생기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민들의 마음을 모아서 추진하는 것이 정말 필요한 것이고요. 오늘 이 자리에는 또 찬성하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반대하시는 분들도 아마 자리를 같이 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아까 말씀하시는 걸 들어보니까. 이제 그렇게 되면 그 찬성 반대 비율에 따라서 서울시나 구청이 일을 도와드리는데 한계가 생기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당연히 속도가 늦어지겠죠.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아마 큰 틀에서 설명이 될 겁니다. 그게 동의 비율을 낮춘 것은 좀 더 쉽게 일을 할 수 있도록 도와드리려고 낮춘 건데요. 그게 결국에는 많은 시민 여러 조합 관계자분들이 동의를 안 해주시면 결국은 갈등 때문에 진도가 나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 5% 10% 낮춘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시작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 주셨을 뿐이니까 그렇게 판단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